오늘 살펴볼 물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 번호 2022 타경 108566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소재한 근린시설인데요. 근린시설은 건물이 전부 다 나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린상가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근린상가는 집합상가의 201호, 301호 이렇게 일부 호실만 나온 것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가 280평이고요. 건물이 2700평 정도 되는 규모가 큰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 건물 일갈매가 한꺼번에 다 파는 물건이고요. 당연하겠죠. 땅하고 건물을 같이 팔겠죠, 당연히. 그리고 사건명은 임의경매인데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는 지목권자들끼리 협의가 안 돼서 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을 할지, 수익을 낼지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러면 이거 그냥 다 같이 경매로 팔자, 얼마에 팔리든지 상관없이 팔린 돈으로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가지자 라고 해서 진행하는 사건이 공유물 분할 경매가 되겠습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976억인데요. 입찰 보증금이 20%로 돼 있죠. 20%라는 얘기는 재경매 사건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차 경매 기일 날 이 물건이 단독으로 입찰이 됐었는데요. 얼마에 낙찰이 됐었냐면 자그마치 500억을 더 써서, 최저가에서 500억을 더 써서 1517억 5,900만 원에 낙찰이 됐었는데요. 단독으로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이 됐겠죠. 자, 이 사람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최저가에서 500억이나 더 써서 낙찰을 받았으니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00억이나 더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자본금이 이게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배짱이 너무나 마음에 드네요. 살짝 부럽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잔금을 미납했습니다. 그래서 잔금을 미납한 재경매 사건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찰 보증금이 20%가 되고요. 이번에 4월 11일 날 다시 한번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자, 그렇다면 처음에 낙찰을 받았던 이분은 입찰 보증금 10%를 몰수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입찰 보증금의 10%는 최저매각 금액의 10%니까요. 최저가가 976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97억 6천만 원이나 되는 100억 가까운 돈을 이 낙찰자는 몰수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 얼마나 큰 돈입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 서민이 100억이라는 돈 만져볼 수 있겠습니까? 10억도 만지기 힘든데 날리는 거는 이렇게 한 방에 훅 날려 보내게 됩니다. 자, 지도를 들어가서 보시면요. 위치는 아주 좋습니다. 청담 사거리죠. 여기가 청담 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고요.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 바로 옆에 소재해 있습니다. 인근에 지하철역도 많죠. 강남구청역도 있고요. 압구정 로데오역도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바로 이 건물이죠. 지상 15층 건물인데요. 위치도 좋고, 그래서 지금 법원에 신고된 보증금, 월세는 보증금 64억 4천만 원에 월세 1억 8,600만 원 정도가 법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의 문건 송달 내역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건 송달 내역을 열어서 보시면 문건 처리 내역이라고 좌측편에 뜨는데요. 이 문건 처리 내역은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거든요. 그래서 며칠 날 누가 법원에 어떤 서류를 제출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건데, 최근에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한번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 날 최고가 매수 신고인 낙찰자죠. 배당액가의 차익 지급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낙찰받은 사람이 상계 신청을 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돈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경매 사건의 채권자다, 저당권자다. 그러면 낙찰이 되고 나면 그 낙찰된 돈으로 일부 배당을 받지 않겠습니까? 배당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1억을 배당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낙찰을 내가 직접 1억 5천만 원에 받았습니다. 그러면 나는 법원으로부터 1억 원 배당받을 돈도 있고, 낙찰받았으니 낙찰대금 1억 5천만 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될 돈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차액, 내가 배당받을 돈과 납부해야 되는 돈의 그 차액, 5천만 원이죠. 그 5천만 원만 납부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신청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상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낙찰을 받고 나서 일주일 안에 매각허 결정이 나기 전까지 해야 되는데요.
1월 31일 날 낙찰을 받았으니 6월 6일 날 상계 신청을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딜 내역을 한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월 31일 날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매각이 됐고요. 2월 7일 날 매각 허가 결정이 났거든요. 그리고 3월 16일 날 보시면 배당 불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3월 16일 날 대금 지급 및 배당 기일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금 납부하는 날 배당 기일이 지정이 됐다는 얘기는 낙찰자가 법원에 신청한 이 상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 낙찰자는 그 잔액을 매각 대금과 자기가 납부해야 되는 그 돈의 차액을 법원에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 불가, 배당이 안 되게 됐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낙찰자는 이렇게 잔금을 미납함으로써 100억 가까운 돈을 몰수를 당하게 됐습니다. 만약 제가 낙찰자라면 이번에 2차 때 최저가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전에는 500억이나 더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500억을 더 써서 100억 몰수를 당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최저가로 이 물건을 낙찰을 받게 된다면 결국 400억이라는 돈을 이익을 보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